네, 여러분, 엘리어트 얘기 잘 들으셨습니까? 우리나라 사실 경영권 방어 제도가 너무 없고요. 대주주와 소액주주를 이렇게 완전하게 무슨 평등주의 식으로 취급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 이 관련 법률과 제도를 많이 고칠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하는 차원에서도 좀 맞춰줄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자, 나머지 뉴스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뉴스 대강은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이송현 아나운서의 뉴스 듣고, 제가 또 약간씩 또 해설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송현 아나운서. 2부 뉴스 시작합니다. 엔화 약세가 지속되면 한일 경제의 근본적인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IMF는 어제 엔저에 따른 한국 영향이라는 워킹페이퍼를 통해 엔저로 일본 수출 기업의 이익이 증대됐는데 이것이 원화 강세로 맞물리면 한국 기업들은 이익 감소를 초래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또 한국과 일본 기업의 이익 전망은 시설 투자 및 R&D 투자 등 비가격 요인도 영향을 미쳐 결국 두 나라의 경쟁력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자위대 수장인 가와노 가스토시 통합망료장이 어제 중의원 본회의를 통과한 안보법제와 관련해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역할은 군수 지원에 한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와노 망료장은 어제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의 역할에 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자위대 수장이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의 역할을 군수 지원에 한정된다고 말한 것은 이례적인데 이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둘러싸고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의 부정적 반응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 제가 잠깐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중의원을 통과한 안보법제는 총 11개입니다. 11개인데 그 11개 법은 하나는 이제 새로 제정되는 법안이고 10개는 개정 법안입니다. 그 명단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첫째가 무력공격 사퇴법 개정안이고요. 그 자료를 좀 띄워주시면 좋겠네요. 하나는 첫째는 무력공격 사퇴법 개정안입니다. 그 다음에 주요 영향 사퇴 법안이라고 하는데 주변 사퇴법을 개정을 해서 중요 영향을 주는 사퇴 법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PKO 협력법 개정안이 있고요. PKO는 뭐 잘 피스키핑 이죠. 활동이고 자위대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박검사법 개정안이 있고요. 미군 등 행동원활화법이라고 또 이름이 참 일본 법 이름은 좀 묘하군요. 우리하고는 좀 법 이름을 붙이는 게 조금 규칙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해상수송규제법 개정안이 있고 포로취급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그 다음 특정공공시설 이용법 개정안, 국가안전보장회의 설치법 개정안, 국가안전보장회의 설치법도 개정안입니다. 그 다음에 국제평화지원법이라는 게 이제 새 법으로 하나 들어왔습니다. 다음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것은 왼쪽 축을 보면 전시와 평상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위로 올라갈수록 전시 상태에 관한 거고 밑으로 내려오면 평상시에 관한 그런 법입니다. 그 다음 이제 그 법 보면 무력공격 사태, 존립위기 사태, 무력공격 사태법 개정안인데 그 내용은 이렇게 됩니다. 일본에 대해서 누군가가 무력공격을 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건데 일본의 존립을 위협하는 다른 나라의 무력공격에 대응한다. 예를 들면 일본인을 수송 중인 미국의 함대를 노린 미사일 공격에 일본이 대응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전시기뢰 제거 활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적극적인 전투 활동이 명시되어 있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주변사태법 개정안 주요 영향사태법인데 그거는 내용이 일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 대응한다. 한반도 유사시에 또는 남진하해 유사시에 미군 등의 연료물자의 수송 보급을 담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송현 아나운서가 불러준 부분이 바로 일본 자위대 수장인 가와노 가츠토시
통합망료장이 한 바로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 표를 좀 볼까요? 조금 전에 그게 이제 통합망료장이 얘기한 한반도 유사시에는 한국 측의 요 동의를 얻어서 한국 측의 동의를 받은 상태에서 미군의 연료 물자를 수송 보급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밑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이제 평상시 활동인데요. 뭐 인도양에서의 급유 활동이라든지 국제 평화 유지 활동, 그 다음에 일본 방위와 관련된 활동을 행하는 미국 등을 지키는 보조 행위,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관련 어제 통과된 법안이 이렇게 해서 이제 11개 법안입니다. 11개 중에서 지금 제가 표로 만든 것은 몇 가지 전시로부터 평상시까지 표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역시 이런 자료도 정규제 뉴스에서만 볼 수 있는 자료들입니다. 자세히 봐두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소연 씨 계속해 주세요. 다음 뉴스입니다. 일본 언론들이 안보법제 통과를 둘러싸고 극명하게 대비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참의원에서는 안보법제를 부결시켜야 한다며 그것이 참의원 역할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반해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이 원거리 섬들 방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또 니케이 신문은 안보법제안을 국민들에게 잘 설명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이란 핵협상 소식을 놓고 찬반 논란이 치열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번 협상에서 오바마는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다며 보다 엄격한 외교 정책을 펼쳐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반해 뉴욕타임스는 이번 핵협상이 가장 중요한 협상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오바마 핵협상을 지지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일단 오늘의 뉴스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 장 박사 모시고 재미있는 얘기들 좀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지금 그 미국 안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는 얘기를 전해드렸는데요. 이런 겁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목 자체가 오바마의 잘못된 이란 핵협상 선택, 오바마's false Iran choice라는 제목의 사설을 써서 오바마가 틀렸다. 오바마 정부가 보다 강고한 외교 정책을 펼쳤더라면 더 나은 협상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하고 이제 과거에 로널드 레이건 얘기를 쭉 하고 오바마는 협상 이전부터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는 무너지고 있었다고 협상을 정당화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지나치게 이란과 협상을 원한다는 태도를 내비친 탓에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은 비판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뉴욕타임즈는 이번 협상은 가장 중요한 협상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 전쟁의 위협을 줄여주는 이란 핵협상. 제목은 An Iran Nuclear Deal That Reduces the Chance of War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한계를 설정했다. 가장 중요한 협상 중 하나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 벤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나 미국 공화당 의원들이 이란 핵협상 결과를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타냐후는 역사적 실수라고 이란 핵협상을 비판하고 뭐뭐 했는데 말이 안 된다. 뭐 이런 요지요. 참 어느 나라나 가면은 좌우 간에 대립이 치열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도 좌우 간에 싸울 때는 조금 그래도 품위 있게 싸우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자, 장 박사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얘기 해주시겠어요? 내일 이제 프로야구 올스타전이 열립니다. 별들의 잔치죠. 올스타라고 하면 벌써 이 시즌이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시즌 중간에 스타 선수들이 모여서 올스타전을 하고 요즘은 그런 것도 하나요? 네, 매년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죄송합니다. 올스타에 뽑히지 못한 선수들이 좀 쉬죠. 그래서 올스타 브레이크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정규 시즌이 잠깐 중단이 됩니다. 이제 올스타 이후에 다시
남은 경기가 재개가 그럼 되죠. 올스타를 하면 동군이 있고 서군이 있나요? 네, 드림팀, 나눔팀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였습니다. 참 죄송합니다. 제가 네. 이거 워낙 뭐 금년 경기는 이제 새로 리그에 합류한 수원 KT, 수원 리모델링한 경기장에서 열리는데요. 아주 특이하게 김웅용 감독의 은퇴식이 열립니다. 김웅용 감독이 아직 감독을 하고 계셨나요? 작년까지 했습니다. 어느 팀에서 했습니까? 한화 이글즈 감독이었죠. 원래 해태 타이거즈였잖아요. 네. 해태 타이거즈에서 무려 9번 우승을 했고요. 해태 타이거즈가 지금 기아 타이거즈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군요. 연고지는 광주로 똑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계속 네. 죄송합니다. 이 KT는 그럼 김성근 감독은 한화하지 않습니까? 한화 그건 이글즈. 제가 압니다. 네. 하도 화제를 뿌려서. 작년, 재작년에 한화 감독이 바로 김웅용 감독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김웅용 감독은 해태에서 9회 그리고 삼성으로 옮겨가서 우승 청부사 한 번 우승했고요. 통산 10번 우승했습니다. 그런데 우승 제조기군요. 네, 2013년에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겠다. 현역 복귀를 하겠다. 그리고 한화 이글즈를 맡았다가 2년 연속 꼴찌를 했습니다. 지금 이 김홍용 감독은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1941년생이라는 설이 있고 예. 1940년생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저런 본인은 확인하면 될 텐데. 그 기록이 지금 두 가지로 나오는데 평안남도 평원에서 6.25 때 내려온 실향민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는 남아있고 아마 아버님하고 두 분만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정착을 했으니까요. 예. 공식 기록은 41년 9월 15일생 하지만 실제로 북한에서 태어난 날짜는 1940년 4월 8일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군요. 뭔가 이쪽에 내려와서 또 등록을 하면서. 네. 김성근 감독은 1942년 12월 일본 교토생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 두 분 사이가 1942년 2월 16일생인 김정일이 있습니다. 삼김시대를 이렇게 제가 삼김시대군요. 엮어봤습니다. 김홍용과 김성근의 사실 야구는 감독의 게임이잖아요. 작전이 그렇죠. 결정적으로 중요한. 그렇습니다. 두 분이 처음 만난 거는 이제 1959년 제1동포 학생야구단의 김성근 감독이 투수로 뛸 때 예. 한국 쪽 타자가 이제 김웅용 선수 부산상고 당시에 부산상고의 일루수였고요. 김홍용 감독은 호남 출신이 아니군요. 아닙니다. 평안남도 분이고 학교는 부산에서 다녔군요. 예. 그렇군요. 예. 하도 해태 타이거즈를 오래 했기 때문에. 예, 광주 분으로 오해를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두 분의 만남에서 가장 역사적이었던 것은 2002년 한국 시리즈입니다. 그때 이제 김성근 감독은 LG 트윈스, 김웅용 감독은 삼성 라이온즈. 근데 삼성이 거의 우승을 못하다가 이제 6차전이었죠. 6차전에서 넉 점을 뒤지고 있었는데 9회 말에 이승엽 선수의 극적인 스리런 동점 홈런, 마혜영 선수의 끝내기 솔로 홈런이 터지면서 삼성이 그야말로 드라마틱하게 우승을 합니다. 근데 우승한 다음에 김웅용 감독이 정말 어려운 시리즈였다. 마치 야구의 신을 상대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김성근 감독의 별명이 그때부터 야신이 됐는데. 그래서 나온 별명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야신을 이긴 김웅용 감독은 뭐가 되느냐. 이런 논란의 여지가 있고요. 최근에 김성근 감독이 김웅용 감독은 대한민국 최고의 감독이다 이렇게 지켜 세웠습니다. 이 얘기는 자기를 신이라고 불러줬습니다. 네, 2013년 연속으로 꼴찌한 팀인 한화를 맡아서 본인은 지금 5위를 달리고 있고 가을 야구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고품격으로 역시 김웅용 감독에게 말하자면 고품격 도발적 언사를 던진 것은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김성근 감독은 승률이 어느 정도 돼요? 승률은 두 분 다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김웅용 감독에 비하면은 통산 성적으로는 약 300승 정도가 뒤져 있습니다. 승률은 김웅용 감독 쪽이 더 높죠. 한국 시리즈를 10번 우승했는데요. 그렇군요. 김웅용 감독 참 제가 사실 야구는 통계의 게임이잖아요. 네. 통계의 게임이므로 야구는 계속 봐야 하거든요. 네.
야구는 한 몇 번 빠지고 나면 그렇습니다. 재미가 따라가지 못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점점 못 따라간 야구 지진아가 되어서 이제는 뭐 야구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예전에 야구 직접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선수로. 아, 어릴 땐 좀 했죠. 네. 어릴 땐 좀 했는데 네. 왜 초등학교 리틀 야구 있지 네. 않습니까? 그거 하다가 키가 더 이상 안 크는 바람에 네. 예, 그래서 야구는 깨끗하게 접고 예. 근데 그 이후로 글쎄요, 저는 지금도 이 공놀이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도 이 글러브가 있고 네. 공이 집에 가면 있습니다. 예. 근데 저는 아들을 몇 명을 낳으면 네. 야구를 나하고 굉장히 같이 즐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캐치볼도 좀 하고요. 캐치볼도 하고 예. 근데 뭐 싫다 그러니까 아, 안 놀아주던가요? 안 놀아주니까 어쨌거나 금년 프로야구는 한화가 흥행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6년간 5번 꼴찌였고요. 꼴찌 아니었던 애는 꼴찌에서 2등이었습니다. 그리고 한화 이글즈하고 숫자를 치면은 연관 검색어로 한화 이글즈 7을 치면 한화 이글즈 7연패, 한화 이글즈 10을 치면 10연패 이런 게 뜨죠. 그래서 그 지금 하나 이글스가 김성근 감독이 가고는 좀 성적이 네, 중상위권으로 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팬들이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은 한화 팬들은 14번 지다가도 한 번 이기면 감격하기 때문에 신랑감 신부감으로 최고다. 인내력이 갑인 보살팬이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지금 내일 김응용 대 김성근이 붙습니까? 아닙니다. 김응용 감독은 상징적으로 한 회 정도 감독직을 수행하고 아, 뭐 워낙 대감독이니까 국내 프로야구 사상 최초로 감독 은퇴식이라는 이벤트를 이제 야구인들이 헌정을 하는 아, 그동안에 다른 감독은 은퇴식이라는 게 없었군요. 선수 은퇴식은 있었습니다만 감독 은퇴식은 요번이 이제 최초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내일 감독은 누가 합니까? 김성근 대? 아닙니다. 네. 아닙니까? 현역 양쪽 1위 유중일 감독과 김성근 감독은 유중일이 벌써 감독을 하나요? 아닙니다. 이것도 팬투표로 뽑히니까요. 김성근 감독은 코치로 추천이 돼가지고 아, 유중일 네. 선수 이럴 때가 언젠데 1982년에 당시 그죠. 중고등학교 네. 유중일 선수, 박노준 이런 이미 예전에 은퇴를 했습니다. 네. 아이고 설린상고 죄송합니다. 79, 80, 81 요때 이제 예, 뛰던 제가 적어도 스포츠에 있어서만큼 완전히 지금 어디 동서남북도 모르고 아이고 참 죄송합니다. 아무튼 두 분이 서로를 띄워주는 것 같으면서도 자신을 약간 높이는 말 마치 야구의 신을 상대하는 것 같았다. 요거를 2002년에 요 말을 들었으니까 13년 만에 받아친 말이 김응용 감독은 대한민국 최고의 감독이다. 네, 근데 김응용 대 지금 저 사진에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김응용 감독의 별명은 아유, 많이 늙으셨군요. 코끼리. 음. 네. 일루수를 보면서 소년 시절부터 이렇게 공을 받는 모습이 코끼리 같다고 그래서 코끼리고요. 김성근 감독의 별명은 잠자리 눈. 사실 뒤에 한 글자 더 붙습니다. 약간 비속어. 잠자리 눈깔. 눈. 예, 쌍기역으로. 예. 그러니까 어디에 있어도 모든 선수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본다. 그럼 내일 이제 시즌 중인데 말하자면 저 올스타전을 하고 네. 월요일부터 또 정규 시즌이 시작이 되는 겁니까? 화요일부터 이제 정규 시즌 화요일부터. 예, 시작이 됩니다. 지금 1등하는 팀은 어디입니까? 지금 1등은 삼성과 창원 NC 다이노스가 뭐 그런 팀이 또 있나요? 지금 네. 승률표가 나왔군요. 네, 거기도 이제 몇 년 전에 9번째 구단으로 리그에 뛰어들었는데요. 제일 밑에가 어디입니까? KT 위즈. KT 신생팀이고요. 네. 위즈. 그리고 이제 저 밑에 세 팀 7, 8, 9위가 이제 기아, 롯데, LG인데 팬들은 저 세 팀이 만년 하위 팀이라고 그래서 엘롯기 동맹이라고 부릅니다. L 뭐요? 엘롯기 동맹. 그건 무슨 말입니까? LG와 롯데, 기아가 항상 바닥을 깔아준다. 네, 이런 얘기입니다. 롯데는 팬들이 광적인 거로 유명한데. 예, 광적인 팬들과 구단의 지원 사이의 괴리가 좀 큰 것으로 유명하죠. 아유, 롯데 그룹은 요즘 가장 잘 나가는 그룹 중에 하나인데. 글쎄 말입니다. 야구는 예. 아니 야구는 하나도 요즘 하는 것마다 다 잘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야구만 좀 그렇군요. 아니 야구는 지난 6년 동안 5번 꼴찌하던 팀이 중상위권으로 도약했으면 이건 엄청난 겁니다. 그렇군요. 네. 한 번씩 좀 재밌는 얘기들 모아서 전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도 오늘 다시 야구에 대한 이 열정이 좀
이 꿈틀꿈틀하는 것 같은데요. 과거에 LG의 팬이었던 그 차명석 의원이라고 유명한 해설자 겸 코치가 예, 있는데요.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올스타전에 대해서 어떤 추억이 있느냐 그랬더니 한 번도 올스타에 뽑힌 적이 없어서 가족과 맨날 놀러 다녔다. 그래서 지금 올스타전 한대화 이런 선수는 뭐합니까? 한대화 선수는 야구의 왕이라는 별명으로 한화 이글즈의 감독이었다가 네, 지금은 이제 벌써 올드가이가 됐군요. 뭐 올드가이는 아니지만 감독직은 지금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참 제가 스포츠를 한동안 잊고 살았더니 뭐 세상이 이렇게 변하는 줄도 모르고. 네, 차범근 감독이 할아버지가 된 시대에 저희는 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두현 의원이 나와서 최강권 시한수 들려주실 건데 오늘은 일단 시한수 듣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태백산행 정희성. 눈이 내린다. 기차 타고 태백에 가야겠다. 배낭 둘러매고 나서는데 등 뒤에서 아내가 구시렁댄다. 지가 17살이야 19살이야. 구시렁구시렁 눈이 내리는 산등성 숨차게 올라가는데 70곡에 넘어선 노인네들이 여보 젊은이 함께 가지 앞지르는 나를 불러세워 올해 몇이냐고. 57이라고. 그중 한 사람이 말하기를 좋을 때다. 살아 천년 죽어 천년 한다는 태백산 추목이 평생을 그 모양으로 허옇게 눈을 뒤집어 쓰고 서서 좋을 때다 말을 받는다. 단골집 귀때기 새파란 그 계집만 괜스레 나를 보고 늙었다 한다.